안녕하세요. 직무분석 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하게 된 김홍주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기계공학부 첨단기기전공 2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분석, 직무인터뷰, 필요 역량을 분석해 본 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가 많아 최대한 핵심만 짚어가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책을 찾아 읽어볼 정도로 새로운 기술과 미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로 친환경과 ESG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고,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도 핵심 가치로 두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 SDI, 현대모비스 이렇게 5개의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더 다양한 분야와 소프트웨어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삼성전자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이슈입니다. 지금은 조금 지났지만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플립4를 출시하여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반기 보고서에서 디램이 시장 점유율이 43.5%를 기록했고 세계 최초로 멀티스텝 EUV가 적용된 디램의 양산 라인업을 갖추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도체의 주요 이슈입니다. 품질 중요성 증대, 고집적화를 위한 공정 신기술 도입,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도체 산업 관련 원재료, 소재 국산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삼성전자의 직무를 찾아봤을 때 저는 생산, 설비, 품질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의 매력을 느껴 설비 기술 직무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설비 기술 직무는 메모리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반도체 연구소, TSP 총괄 이렇게 네 가지 부서로 나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설비 문제 분석과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고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메모리 사업부를 선택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방금 슬라이드까지가 직무 분석이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삼성전자 홈페이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기계과 전공 중에서도 기계진동, 열전달 등이 심화 전공 내용들과 경험 지식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플러스 요인에서 저는 오늘날 핵심으로 자리 잡은 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는 민간 자격 취득을 통해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필요 역량 분석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PPT를 제출하고 발표를 하는 사이에 어울림에서 진행하는 삼성전자 직무 분석을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직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설비 기술뿐만 아니라 기구 개발 직무에도 관심을 가져서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직무 인터뷰입니다. 작년 제가 2021년에 진행했던 취업 선배 멘토링 내용을 가지고 와 봤는데, 제가 메모리 사업부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김정동 멘토님 덕분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멘토님은 메모리 사업부에서 설비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현장 라인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라인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하시고 반도체 설비에 대하여 최근에 고등학교 졸업에서 대학교 졸업으로 채용이 바뀌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펙과 취업 준비에 관련된 말들이고요. 생각보다 학점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와닿았던 말이 인간미 있는 독종이 되라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가장 많은 느낌이 들었는데 정말 열심히는 하면서도 주위를 한 번씩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 역량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들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들과 관련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하고 있고 반도체의 특징에 관련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반도체 공급 부족과 관련된 반도체 제품은 시스템 반도체로 메모리 반도체와는 관련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평균 스펙입니다. 목표는 크게 잡으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상위 20%와 최근 추이에 집중하여 어학 해외 경험과 수상 내역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학점은 4점을 넘기고 직무 경험과 최근에는 학부연구실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학은 오픽 하나만 집중적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 또한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산업안전기사를 보유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들어서 산업안전기사를 준비해 볼 것이고, 여유가 된다면 하나는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여 취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수상, 독서 등과 같은 기타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기업 분석과 동향 파악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이트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올해 1월에 투자 공모전에 참가하여 기업을 분석하여 포스팅했던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와 친환경에 관련된 해외 기업들을 분석한 바 있고요. 여담이지만 포스팅 조회수는 상위권이었으나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드맵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현재는 2학년이 끝나가는 상황이고요. 현재 날짜 기준 융합 CDP와 천마 독서 프로젝트는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가 끝나게 되면 아마 공모전에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3학년에는 좀 욕심을 부려서 적어놨는데 학부연구생과 자격증, 어학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과 인턴은 기회가 있을 때 4학년에 노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전공은 복수 전공, 부전공과 비슷한 개념인데 전공 12학점만 들으면 돼서 생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전공을 수강할 계획이며 장학금과 해외 단기 연수의 기회도 노려볼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강 계획표는 제가 앞으로 어떤 과목을 듣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해보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직무를 분석하고 저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진로를 준비하는 데 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